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 여기에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말은 원래 없는데요. 편의상 학원 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게 설명이 좀 편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자기 학습을 자기가 주도하는 것과 그 자기 학습을 학원에 주도하는 경우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어떤 뜻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현재 자신의 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당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뭐 어디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저의 표현인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해야 될 당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자기주도 학습은 그 당면 과제를 내가 주도한다라는 것이고, 학원 주도 학습이라는 표현은 그 당면 과제를 학원이 주도하도록 내가 허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당면 과제, 우리가 해야 될 이 과제에 대해서는요, 당장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학습법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자기주도 학습과 학원주도 학습을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은,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어딘가 옛날 봤는데, 물통이론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물통은 이렇게 만들었었나 봐요. 여기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가지고요. 그림이 앞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통이 가득 차게 딱 만들어지면은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겠죠.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만약에 여기밖에 안 된다. 크기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은 당연히 새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안에 있는 물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라는 걸 목표로 한다고 볼 때요. 각각의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뭐 과목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국어는 참 잘하는데 뭐 수학이 약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럼 수학을 채워서 올려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자산은 매우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자산을 사용할 때 국어보다 수학에 더 많이 원래 있던 국어에 대한 게 수학에다가 더 많이 붙여야 되는 뭐 이런 투입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일 때 그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 설명했던 다른 이론에서 다른 영상에서 메타인지 학습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학습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를 잘 알고 어디를 모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판단할 수 있을 때 공부에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휴식 또한 한 과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효율이 높아지면은 휴식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돼요. 반면에 학원 주도 학습은요. 똑같은 물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그리기 힘드네. 똑같은 물통이 있다고 할 때 이 물통에 대해서 이 내용을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느냐 하는 것을 학원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보게 되죠. 또는 선생님들의 면담이나 수업에서 또 알게 돼요. 테스트를 통해서 해보니까 얘는 뭐 국어는 꽉 차 있는데 수학은 모자르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또는 영어는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학원에서 이걸 주최를 해주기 때문에 공부하는 당사자는요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참 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산을 갖다가 자신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학원에서는 사실은 시간 자산을 개인별로 투입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이 부족하니까 얘는 수학을 더 듣게 해야지 라든지요. 얘는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를 더 듣게 해야지,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뭐 영어랑 수학을 더 들으려면은 국어를 더 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쭉쭉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이제 과외까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과외는 그 중에서 과외 주도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동안 이제 저의 경험들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정말 제 경험이고 제 느낌입니다. 이거 뭐 딱히 어떻게 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성적 상위권인 아이들은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경향은 고등학교 갈수록 더 뚜렷해져요. 그런데 그 다음을 잇는 거는 학원주도 학습이에요. 그 다음은요, 아무도 주도하지 않는 학습입니다. 자기 주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학원 주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적이 쭉 서지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좋다라는 것쯤은 다들 아시죠? 네, 다만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학원 다니면은 자기주도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공부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별걸 다 이용해요. 자기 스스로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학원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잘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공부 안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안 한 편이어서 수학이 너무 딸렸어요. 아유, 이거 수학 왜 이렇게 어렵나, 이거. 당시에는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맨날 공부했잖아요. 다행히 문과라서 이과 수준으로 어렵진 않았는데, 이거 도저히 혼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께 드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좀 다녔으면 좋겠어. 사실 우리 집안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우리 어머니께서 굉장히 용기를 내셔가지고 당시 거금 6만 원이었나요?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처에 있는 뭐 잘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수학 전문 학원에 가가지고, 아니다, 종합학원에 가가지고 수학 단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딱 한 달 6만 원, 5만 원이었나? 6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6만 원을 가지고 요걸 수업을 들었는데요. 듣다가 제가 중간에 안 나가버렸어요. 자, 안 나가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엄마한테 기분 나쁘셔야 되죠. 얘가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데 6만 원 주고서는 나가라 그랬는데 이게 안 나가네. 근데 제가 왜 안 나갔냐면, 수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수업을 2주인가요? 2주 동안 제가 4번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알겠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요. 방법을 습득하게 되니까 그냥 학원 다니는 시간이 되게 아까웠어요. 그래갖고 방법만 알고서는 다시 나와서 저는 또 다시 자율학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좋았어요. 나중에 성적, 수학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잘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수학 같은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주도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때는요, 학원에 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 학원 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게 아니구나 싶을 때는 그 학원에 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누가 옆에서 막 공부해라, 내 친구가 나는 밤새 공부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막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그 단순히 그때 인지적인 측면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자신의 습관을 조정하고요. 자신의 컨디션과 환경까지 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면은 요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요. 학원 주도가 아니죠. 학원 또한 보습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학원은 보습이었잖아요. 중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중학교는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초울트라 갑입니다. 초울트라 슈퍼 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문제를 내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애들이 공부해야 될 게 이만큼이 있다면은 이만큼을 다 공부시키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자습서나 뭐 교사용 지도서나 이런 것들이 교사들이 볼 때 이게 좀 별로다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건 국어에 한정합니다. 제가 국어 과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빼고 임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도 빼버리고 남은 것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것 갖다가 공부할 줄 아는 애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 공부 안 했으면은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학원 선생님들은 전체를 다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중학교에서는 요만큼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딱 요거만 공부해가지고 정말 딱 효율적으로 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정말 상위권으로 많이 랭크를 하는데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것보다 더 넓은 요만큼을 가르쳐 버리는 거죠. 근데 요걸 가지고 다 공부해서도 상위권에 랭크가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애랑 학원주도 학습하는 애가 그 최상위권에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습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능력이 좋은지,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지 생각보다 별로인지 알 도리도 없습니다. 이해력이 뛰어나고 사고력이 뛰어나고 이런 아이들도 성적이 좋지만요. 그냥 학원이나 또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딱 그대로만 하는 아이들도 성적이 높이 나와요. 이거 중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요. 어려워요. 학교 선생님이 갑이 될 수가 없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게 내신 얘기는 좀 다릅니다. 저는 수능 관점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수능이 갑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문제는 물론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학습량 자체가 중학교가 이만큼이라면요, 고등학교는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볼 때 고등학교는 도저히 어떤 일정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공부를 다 필요한 만큼 시킬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중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최상의 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아이들이 상위권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은 제외입니다.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학교별로도 또 이제 되게 힘든 학교들은 내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참 어려운 게,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제가 참 어려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자기 주도를 해라, 학원 주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번 열정이 넘쳐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자율학습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율학습을 제안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 6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하고요. 대신 밥은 먹고 오고 저도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는 거를 이제 지켜봐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했던 의도였는데 어, 너무 아름다운 의도죠. 뭐 제 마음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아이들은 학원 주도 학습을 하던 애들이 꽤 있었어요. 학원에서 다 애를 공부를 시켰던 거죠. 그러던 아이한테 갑자기 학원을 갔다가 안 다니게 해버리거나 그냥 알아서 해라 이래버리니까 애들이 뭐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느끼는 대로 오늘은 국어 봤다가 내일은 수학 봤다가 하기 싫으면 놀다가 이래버렸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니구라는 거 그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느냐 이게 참 어렵다고 보는데요. 뭐 제가 당면과제에서 말씀드렸고 성취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과정이 결국 애들한테는 자기의 과제를 해결하고 이 해결하는 과제를 가지고서는 성취감을 느끼고 그 힘으로 다시 또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케이스는 이거라고 봐요.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고요. 나중에 끝까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요.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 만족감이 아이들의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자기주도를 통해서 습관 형성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 만들어진 습관이 그 학습 적인 어떤 그런 힘들을 쫙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 처음부터 학원 주도로 간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끝은 바람직한 게 자기 주도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학교까지는 요게 상당히 그 학원 주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요. 근데 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계속 이런 만족감, 습관 형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에는 이걸 갖다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 습관을 형성하는 것,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씩 해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죠. 세 번째, 처음부터 학원으로 주도한 아이들입니다. 학원 주도 학습을 했는데 끝까지 학원 주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많죠. 자, 이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나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학원 주도를 하다가 중간에 자기 주도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에 누구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간 어떤 아이가 성적이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그랬대요. 학원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에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 말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서는 본인이 알아서 한 게 없었단 얘기죠. 학원 주도나 엄마 주도 이런 식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 경우에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제가 함부로 이걸 갖다가 변환하라고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학생들의 스타일이나 그 만족감의 상태, 성취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번째는 안 적는 게 처음에는 자기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학원 주도로 가는 경우를 갖다가 적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많죠, 이것도. 많은데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해서요. 이런 사례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공부는 언제나 개인적인 과정이거든요.
어디까지나 결국은 성적은 개인으로 나오고요. 그 성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이거 다 개인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팀별로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뿐이죠. 성적은 결국 개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에서 제가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취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요, 성취감에 있어요. 그 학원이라든지요, 이런 데서 공부한 아이들은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좋은 학원 갔으니까 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뭐 안 좋은 학원 가도 그걸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을 들였으니까 잘해야죠. 그런 느낌들이 투입 산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자기 주도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은 그 성취감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돼요. 이 성취감은 내적 그 동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걸 갖다가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되게 밝아요. 즐겁고 자신감 넘치고 살짝 재수없기까지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그 먼저 그 자기 주도 학습과 학원 주도 학습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학습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